명도 어기면서 만 18세 이상부터 하겠다. 만 18세 이하는 자기네는 10%까지 10% 하겠다. 그리고 120% 이상 200%까지는 20% 하고 200% 이상은 전액해라. 전액하는 것이 무슨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지. 정말 어처구니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것들이 정말 이대로 되면 안 되겠기에 2007년 한 해 활동을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대상 제한의 철폐와 상한 시간 제한의 철폐, 자부담의 철폐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내걸고 2007년에 활동을 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주당 선포 거리내로는 열게 되었습니다. 예, 배경 설명을 잠깐 여기서 마치고요. 예, 자 순서로 민주의례를 해야겠는데요. 고생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으로 예, 모든 민주 오늘 참여하신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협회 협의회 동지도 오셨습니다. 전국장애인 사회협회 동지도 오셨습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동지도 오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동지도 오셨습니다. 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순서로 서울장애인 사회협회 공동 대표이신 박기명이 드디어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앞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 앞에까지만 갔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자회견을 했냐면 대상 제한 철폐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철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것은 철폐돼야 된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하는 간담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우리를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작은 음식점에, 화려한 음식점에 우리를 불러놓고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간담회 나눈 것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나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않던 18세 이상이라는 애매한 또 대상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부담 역시나 10%라는 것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이 아닙니다. 거의 확정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 뭔지를 얘기를 했으나 그들은 다 알다, 다 알고 있다.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다 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일날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공청회에서 그들은 어떤 안을 또 내놓을지 감히 상상이 되고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안을 그대로 서울시는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핑계를 대고 분명히 지자체 그곳에서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증장애인은 무엇을 원하는지, 중증장애인이 왜 활동보조가 필요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예산 문제,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적으로 일하기 쉬운가를 우선 먼저 하는
그런 활동보조 서비스 안을 가지고 또 장애인에게 대상, 그리고 자부담, 그리고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활동보조의 서비스가 또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또 우리의 사슬을 끼우는 그런 것이 될 거라는 건 눈에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 나와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대상 제한을 철폐해야 되고, 생활시간,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에 맞는 것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부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투쟁을 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나은, 정말 중증장애인 생활이 보장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나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리한 잣대로 우리의 삶을 자르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직접 투쟁해서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시작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선포가 분명히 실천하고 좋은 성과로, 그리고 장애인의 삶이 정말 자유롭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1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열찬 투쟁을 우리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여름 발언을 열어주시는 박준영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정말 답답하는 것이 활동보조인은 한 인간이, 장애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는 정말 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가지면서 제 혼자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활동을 제도와 투쟁하면서 한 역사적인 것이 있었죠. 한강대교를 저희가 기어서 건넜습니다. 근데 그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 특히나 비장애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사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어떠한 문구, 어떠한 정책보다도 이 사진 한 장으로 말해줄 수 있다. 그 사진 하나하나 모습이 활동보조 제도가 얼마나 저시한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진 한 장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같이 얘기하는 걸 했습니다. 예. 그렇듯이 활동보조인은 정말 한 인간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최소한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저들이 정말 가슴 깊이 느낄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발언으로는 수고했습니다. 함께 살아보자! 활동보조인 쟁차요!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아이고 너무 힘들다. 말을 안 해봤지만 연락에 팔이 아프거든. 예, 올해도 정말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들도 새해 복 많이, 바다의 섬에도 이 추운 날 또 모였습니다. 이제 말하기도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 새해 벽부터 왜 이렇게 추운 날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은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차가운 발로 내몰아야 되는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저도
보건복지부 앞에까지 갔습니다. 간단히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작년에 가야천 투쟁을 통해서 서울시 하기문의 활동보조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다.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생존의 권리가 이게 지자체도 인정하는 그 장애인의 권리가 왜 이 나라, 이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서 또 다른 제대로서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자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이 제한하고 대상 제한하고 거기다 돈까지 내립니다. 저 역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자성에 밀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가지고 저들이 이 나라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복지를 하는 것인지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재활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당사자주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버는 저 전문가들, 행정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센터가 중개기관이 되면 뭐합니까?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장애인은 또다시 그 서비스의 대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집도 팔아야 되고 보조도 팔아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수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그나마 가진 걸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중증장애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기본적 권리라면 저는 감히 그것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기만한다면 작년의 그 투쟁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두둑이 패야죠.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활동장 문제로 투쟁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온몸 다 바쳐서 우리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니 감히 전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체를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부활해서 정리했습니다. 활동부들은 기본권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장애인을 기만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종문도 다 갖게 돼. 우리는 그 넓은 데 도로에서 했습니다. 근데 하고 있었는데 경찰 뭐 계장인지 그런 사람이 나오더니 너희 지금 불법 점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법 점거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회의에 늘어보내냐. 그래 회의에 안 늘어보내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나와서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사정도 하는 거 하는데 경찰이 결국은 이겨서 우리가 못 들어갔죠. 근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우리를 맨날 이렇게 불법으로 몰아가는 저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려는 것들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하나 올 처음부터 이렇게 혐의에 막 언론에서부터 떠났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도 안 돼서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다. 의료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당연히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장관인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활동으로 서비스에서도 자부담을 받겠다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노숙인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뒤쪽에 빨간색 플랜카드 2007년 투쟁3법 결의대회 이 플랜카드를 보니까 올 한해도 참 아주 지난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장애동지들 매우 지난하게 투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 많이 드는데 활동하시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을 하고 차별을 저항하는 투쟁하시면서 건강 잃지 말고 힘차게 올해도 싸워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장애 쪽 집회 온다고 하니까 저희 당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 당사자들도 저는 노숙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당사자들도 어렵사리 거리 노숙을 탈피해서 수급권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제도 일종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금 문제가 정부의 원안대로 개혁이 된다면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서 거리노숙을 탈피해서 그나마 온갖 병을 다 앓고 만성질환, 중증질환으로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서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 당사자분들이 글을 하나 오늘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음악은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예. 쉬우신데 저희들은 노숙 당사자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집과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동지들처럼 노숙 당사자들 또한 비자발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시설 정책에 의해서 또한 제대로 된 주거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구조에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보장되지 않아서 노숙 당사자들 또한 기도원과 폐쇄된 정신병동, 개방적이지 않은 시설, 그리고 병원의 행여병동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숙 인구가 10만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주거비 문제가 해결되어 쪽방이라도 얻어서 어렵사리 수급권 신청을 해서 수급권자가 되면 매달 나오는 생계비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통해서 병의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몸은 때로는 장기 입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앓고 있는 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여러 병원과 진료과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워낙 만성 질환이라서 겁이 나서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유시민이 내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소액 본인 부담과 건강생활 유지비 6,000원 지원이라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입원 일수를 따집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고 따져서 의료급여 환자들의 과잉을 탓합니다. 이미 비현실적인 생계비 책정 기준으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생계비로 최소한의 생활조차 힘든데 재정절감을 이유로 해서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의 방향입니까? 그렇습니까? 재정을 절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OECD 국가, 가입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복지 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아무리 재정 절감한다고 하지만 짜낼 때를 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수급자로 가난이라는 딱지를 달고 빈곤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국가 재정을 축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료급여 제도를 그나마 유지해오는 것은 공공의료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의 문턱이 높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지요? 자유동지 여러분, 우리 당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시민을 폐기시키고 제대로 된 의료보장과 활동보조인 제도 쟁취를 위해서 함께합시다. 노숙 당사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병원에 못 가고 죽어나가는 그런 국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제도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정부가 정말 어디로 가는 정부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인가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이 아예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입원해야 하잖아요. 입원할 때는 생계비가 다 나옵니다. 입원했을 때. 근데 퇴원을 하면 입원했을 때만큼 주거비를 깎아서 나옵니다. 왜 주거비를 깎느냐? 병원에 있을 때는 주거비가 안 들기 때문에 주거비를 깎아서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때 거기 신문에 봤더니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입원했을 때는 생계비 35만원이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퇴원하니 그걸 다 제하고 8만원 받았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식이 총알이 않는 이 사회, 또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를 책임진다고 하는 유시민 장관, 정말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잠깐 우리 쉬어가는 의미에서
정부가 내건 제안 가운데 대상 제한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센터가 됐을 때 저희 이제 관내에 있는 그 장애인들한테 활동번호 신청하시라고 전화를 돌리려고 몇 군데 전화 돌리다가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거기 보면 1급 및 이해 주라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 형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침상을 보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1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고요. 또 하나가 수급감독이 차상위가 아니면 아무리 1급이고 그보다 더한 장애인이 돼도 활동보조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금 다 똑같겠지만 여러 센터 안에서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뭐라고 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활동하면서 활동비 몇 푼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서비스 받는 대상 예타로 안 된다는 그 안에서도 타결이 존재한다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요 차상위 200%와 또한 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진우 활동가 중증 장애인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그리고 활동 보진 없어 또 그 지하철에서 올 수 없는 많은 장애인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추워도 춥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춥다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차상위 200%에 다행히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왜 포함되었냐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집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 200%에 포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제 부채가 있었습니다. 부채가 조금 되는데 그 부채가 불행 중 있었기 때문에 차상위 200%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건이라면 중증 장애인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집이 있다 손치더라도 부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가족을 보내야지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활동 보조 투쟁이 2005년 경남 함안에서 중증 장애인이 추운 날씨에 오늘보다 더 많이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활동 보조 이용 시간 400여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최소 시간입니다. 최소 400여 시간이 있어야지만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월 60시간 밖에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의 나머지 시간은 모두 다 이 국가 책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집을 나와서 저 혼자 활동 보조를 통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 활동 보조를 통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월 400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400여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 활동 보조이랑 같이 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는 활동 보조를 같이 자고 한 반 정도는 저 혼자 활동 보조 없이 밤에 혼자서 활동 보조 준비해주고 활동 보조 퇴근하고 아침에 활동 보조 냅니다. 그 밤 시간 상당히 불안한 시간입니다. 몸이 아파도 혼자서 전화도 걸 수 없습니다. 119 또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서 정도는 아니겠지만 몸이 아파도 활동 보조 없는 상태에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중증 장애인이 더 이상 활동 보조리 없이 죽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활동 보조리 없이 상태에서 열사가 되고 싶을 생각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중증 장애인도 활동 보조리 없는 상태에서 죽어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중증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중증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어떠한가 오늘 상당히 한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인정한 활동 보조가 그 권리라는 것이
수급자 차수한 200%, 또 이제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포함되는 중증장애인만 활동 보조가 이용할 수 있고 권리로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시간당 500원을 낼 수 있는 장애인만 권리로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60시간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보편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동정적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권리, 우리가 원했던 보편적 권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지금 이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동정적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편적 권리를 우리가 2007년 안에서 우리가 힘찬 그런 싸움과 투쟁으로서 꼭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한 50명 되는데 저는 50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000명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당 100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중증장애를 위해서 죽어나가는, 또 앞으로 죽어나갈 그런 많은 중증장애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 활동 보진 없이 죽어나가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기 있는 우리 힘만으로 이 나라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동지들의 힘찬 투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을 마지막으로서 힘찬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활동 보조 시간을 제공하라. 활동 보조 즉시 주제. 장애인이 죽거나 사거나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머리 말리다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활동보호를 퇴근해야 합니다. 그 장애인은 그 이튿날 활동보호에 와서 머리를 다 말려줄 때까지 젖은 머리로 자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인데 극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웃을 얘기 아닙니다. 한두 번이야 활동보호는 시간이 지나도 뭐 인간적인 관계 있고 또 도리상 못해서 다 할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활동보호인인데 정말 생으로 그 시간들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보건복지부가 왜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를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의 어떤 모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애인들한테 활동으로 제도 갖다 대부밖에 안 한다. 골치 아프니까 시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김주인 동지가 이제 일당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활동보호의 제도가 안 돼도 이렇게 일당백의 동지들이 나와서 괴롭히는데 활동보호의 제도가 되면 자기네들이 꽤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정말 왜 그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구하나 외치고 다음 발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호의 생존권이다! 재산계야! 절폐하라! 활동보호의 생존권이다! 재산계야! 절폐하라! 재산계야! 절폐하라! 활동보호 지키세! 네, 저는 이번에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그걸 시행하면서 그나마도 이제 자활후견기관이나 뭐 다른 기관은 썼던 것조차도 이제 중재기관은 단 한 군데로만 해야 한다는 걸로 발표가 돼가지고 저는 6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거의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60시간은 일한 시간은 하루로 쪼개면 하루에 2시간. 근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으로 따져도 이틀이 정말 안 되는, 이틀하고도 3일이 정말 안 되는, 이틀하고도 그 반나절밖에 안 되는 시간만 살아라. 그러면 한 달 동안 이틀하고 반나절을 살고 8일이나 29일 동안은 살지 말라는 소리인데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2시간이라는 시간은 활동보전이 와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걸리고, 그런데 차려주다 보면 그냥 밥상 차려놓고 가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자양을 넣고 간장을 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대변까지 보는 데 있어서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데, 그 활동보전이 와가지고 자양 넣어놓고 그냥 준비만 해주고 그냥 가면 저는 그냥 하루 왼종일 그 다음날 활동보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체안을 내놓고 우리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60시간이라는 시간을 내놓았다는 거, 80시간이라고 해도 겨우 3일 하고 8시간 더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3일 8시간 하고 살고 그 다음날부터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냥 살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를 우리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보전이 며칠 전에 없어서 동생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동생도 제외된 장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다가 제가 저기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지금 갈비가 구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이제 그 발언이 있는지 모르고 동지들하고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어려운 발언하고 나왔는데요. 요즘 활동보전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아닙니다. 근데도 정부는 거기다가 두고 대상 제한뿐만 아니라 시간 제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자부담을 하러 가는 기가 막힌 이 현실에 정말 분노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무척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 갑자기 의료급여 일수가 넘었다고 연장 승인 신청서를 병원에 가서 띄워오라고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재작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던, 벌써 작년이 되었군요. 그래가지고 12월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과, 또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약을 타다 먹습니다. 한 번 가서 타다 먹는데 보통 한 달이나 2달치를 타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을 또 보니까 저는 그냥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30일치만 타다 먹는 줄 알았는데, 그 계산서에 보니까 연장승인서 그 계산서에는 진료 받은 그 의사 선생님들마다 일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과마다 받은 일수에 다 합계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0일의 약밖에 타다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3일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럼 전 6개월도 못 가가지고 그 외의 시간들은 다 자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의료보호급여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제도는 우리를 더 살게끔 해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더 목을 옥죄고 우리의 정말 목숨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동요매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이런 제도가 불합리합니까? 합리합니까? 이 불합리한 이 제도들은
우리는 이제 함께 가열찬 투쟁으로 투쟁은 승리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취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 제한시간 철폐하라. 활동보조 서비스 제한시간 철폐하라. 제한시간 철폐하라. 활동보조 쟁취 투쟁. 감사합니다, 동지들. 근데 노숙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실은 제 생각에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하려고 하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어떻게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배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이 기조 속에 우리가 다른 모든 동지들이 억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사슬이 끊어지태야 지적으로 장애 해방, 민중 해방, 모두 약자들의 해방이 오리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오늘의 투쟁 선포문 낭독을 중증장애 나야 보건복지부에 얼마나 활동보조인 저기 사업지침만 촉구하며 2007년 돼지 구멍꾸미 세가 받았다. 사람이는 누구나 꿈을 꾸며 너희 계획하고 희망을 한다. 2006년 사람을 꾸고 사람을 꿈을 꾸고 좀더 인간 나오는데 삶을 살기 위해 계획이 세우고 희망을 하기 위해 작가가 산지 그리고 한강적인 주면서 활동보조 서비스 거의 조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지랑자치 단체는 거의로 보증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활동보조 서비스 거의로 보장받겠다니 받는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더 이상 시정이나 직구적인 삶을 개인적인 책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보장할 최대한의 대전위원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러한 모든 국민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좋은 거울 거의로 다시 모아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활동보조 서비스의 사업시스템 내용은 거의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챙겨요. 오히려 족조교황을 아직 잘못 내용으로 왜곡하고 중증장애인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보조 인터넷이 장애인 중증이라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거권과 차량의 20% 대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에 활동보조 서비스 본질이 심각하다 왜곡적인 것이다. 중앙적 중증장애인이 대장에서 대회는 결과를 조회하는 것이다. 대장 제한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개가의 장애 정지에 따라 그 대장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세금기간은 5월 80시간이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식재와 용병 그 일상장애 대부분이 타인에게 지원을 의존하며 자양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거죠 중중장이 사회평화가 자기 저 정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입니다. 제한이 되게 돼야 한다. 이게 사실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어떤 곳에서 느낀 대통령의 중증장애인에게 사부장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종과 교육의 개화한 요즘을 참여하기 위해서다. 가려지 못하고 상경에 울려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부장을 부각하겠다는 결정은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아주 멋지 저기지 의미적으로 만져 보이고 또 다른 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정량적 묵지함이 유명하여 그 행제는 가난한 장애인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정량자는 퇴직, 생활시간 보장, 사부장 퇴직 요구를 걸고 다시 초원거리에 나왔다. 2007년 퇴직금은 초원거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보건복지 장관을 쪽쪽이 부하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거의 보장하기 위해 있을 투쟁을 시작한다. 암을 좋을지라도 반드시 보건복지의 한정보장 저것이 살았기 때문에 장관님은 족조대항을 폐기하고 거의어 보장받기 위해 투쟁에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기자이자 자기는 기자이자 직구적이자 충격자는 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쯤 제가 늘려주는 게 동북 장애인 옆에 동북 장애인 사회복지협회 한국 장애인 사회병의 진짜 협의회 한국 근육 장애인 협회 예, 주제인 조리문을 시간에 낭독했고요. 정말 저희는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선정 통굴이 미래하고 수쟁에 돌입하는 얼마나 이렇게 신사 준비 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개박살이 나겠죠. 선정 통굴 우리가 신사적으로 했으니 저 지원자는 정말 제대로 생각. 동동이로 살아간다고 무효의 세상에 기죽지 마라. 떨어져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다. 이렇게 장애 복지 걱정한다. 우리의 생존을 지우고 있다.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형제야. 차별의 폭력 은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사회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전 세상을. 우리는
행진대로로 정리를 하십니다. 왼쪽으로 해서 행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현수막 행진하는데 보기 좋게 양쪽에 좀 맞춰 주시고요. 티켓도 있습니다. 드실 분